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달에는 그 안 소장 시험 준비하느라고 제가 지난 주말에 시험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단계 마무리되고, 그래서 방송을 자주 못 해드렸어요. 그렇죠. 뭐 시장이 계속 조정받고 있는 와중이라 뭐 딱히 할 얘기는 없었었고, 근데 그 우리가 한 3, 4개월 이전부터 거슬려 좀 오르자면은 안 소장이 계속 한 말이 있죠. 예, 앞으로 시장이 계속 확대된다고 변동폭이. 어지간 주식에 대한 경험 없으신 분들은 좀 주시적 멀리 하라고 계속 근데 그게 점점 와닿죠, 이제는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계속 확대되죠, 변동폭이. 예, 상당히 리스크가 큰 시장이에요. 자, 통상 시장이 이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는, 시장이 테마란 것이 등장합니다. 예, 등장하는데, 일때는 뭐 별 수 없어요. 개별 테마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게 있었었죠. 예, 대선. 이 대선은 어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한 거였었지만은요. 조금씩 계속 준비해 가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 여의치 않도록 요즘에 또 오미크론이 사태가 발생해서 전 세계 시장이 좀 변동폭이 더욱 확대가 됐는데요. 며칠 전에 오미크론 바로 발표하는 그날에 보면은 우리가 유심히 보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날 보면은 나스닥이 거의 한 1점 몇 프로, 2% 가까이 좀 이렇게 조정받으면서요. 뭐가 이제 그 빅스 지수가요. 그 하루 동안요.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28% 급등했었어요. 28%. 그 빅스가 28% 급등한 거 그거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 뭐 그런 그 변동폭이 지금 왜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악재라도 시장에 충격을 크게 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그 이제 투기심이 아주 강한 극조에 이를 때가 나타나는 것이 빅스의 변동폭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얼마 하락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은 그만큼 그 이제 투기 과열한 변동폭이 상당히 극조에 이르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뭐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수치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 특히 뭐 이렇게 요즘에 뭐 메타버스 게임주가 막 단기에 많이 급등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 바이오주 같은 그런 거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 했었었죠. 이게 변동폭이 확대될 때는요 가장 많이 오른 것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투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이렇게 그 좀 멀리 하도록 하시고요. 그 조정받을 때 변동폭이 커진다는 것은 개인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지금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지금 주식 투자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도 돈 버는 것이고. 근데 뭐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해서 뭐 다들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로 뭐 자기 생각대로 남대로 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때는요, 시장의 중심을 딱 바로 잡고, 그러니까 그 계속 하락하더라도 그 기업의 내재 가치가 앞으로 아주 높은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종목을 이제 선별해 가지고요. 이제 그 가격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미래의 기업 가치에다가 중점을 두면은 주식하기가 진짜 재밌고 재밌어요. 아무튼 가격으로만 어떤 기업의 주가를 계속
그 이제 측정하려고 주식시장을 이제 투자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 이제 가격에만 치중되어 있어가지고 하락하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손절하고 막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저는 계속 지금 한 1년 넘게 강조해온 건데, 우리 대한민국의 수천만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과거처럼 하루에 시세만 계속 용돈 벌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완전히 접으셔야 돼요. 이제 기업의 이제 그 미래 가치를 판단해서 이렇게 그 좀 투자하는 그런 그 내성적인 좋은 그런 투자에 대한 양식을 계속 키워 가신다면은 주식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니 뭐니 하더라도 기업의 그 이제 기술적 가치를 잘 판단하는 그런 그 시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만약이라도 금융 위기가 한번 발생한다면은 안 소장 예상 안 탈렸으면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할 거예요. 기타 나라보다. 뭐 기술적 차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내성적인 그런 그 이제 금융적인 재무적인 그런 아주 양쪽으로 다 튼실한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가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덜 충격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금융위기 터질까 안 터질까?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이 수천만의 그 돈을 다 풀리는데 그 조용히 가만히 있을까요? 물가가 지금 상당히 극 수준으로 예, 미국이 6.2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였다만 어차피 연준은 이게 그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빨리 일찍 땡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었죠.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뭐 돈이 풀렸다는 것보다도 저는 핵심은 그 미중의 지금 이런 교역 중에서 공급 차원에서 문제가 더욱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중국이 계속 그게 이제 공급을 안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그런 그 배경을 보면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전 자리에서 그냥 인플레이션 그냥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그렇죠. 금융이죠.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아주 무서운 거. 특히 지금 요즘에 보면은 남미 같은 데 보면은요. 물가가 아르헨티나는 50% 이상 올랐어요. 50%. 제가 며칠 날 동영상을 봤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막 상당히 10% 이상 오르면서 그 경제가 너무 극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재무 구조가 약한 국가들은요. 그 환율이 크게 변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무서울 정도로 막 계속 치솟고 있는 거죠. 그 브라질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무슨 그 뭡니까 그 사축 그런 공장에 버리는 막 그 음식 들고 있는데 막 진짜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이렇게 막 주워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유튜브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브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더 심해요 지금. 예.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는 어떻게 가? 그러니까요. 다 죽을 지경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달러가 계속 강세에 가면은 그 나라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나라들이 한두 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요. IMF가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터지는 것은 한 나라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외환 보유고를 좀 보니까 아직도 좀 버틸만은 하더라고요. 예, 외환 보유가 좀 싸나은 게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그러니까 미중이 합의하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 못 잡아요. 중국에서 고의적으로 공급을 계속 줄이는 건데 중국에는요 금융 위기가 터지더라도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요 상대적으로 덜 충격을 받습니다. 예,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죠. 시장을 개방 안 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금융위기가 터지다 중국은 그 이제 그 뭡니까 딱 잡고 예 견딜만 합니다. 예. 또 대기국 자체 내에서 또 모든 것이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죽을 지경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움직이는 건데 내년에 2022년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주식 투자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투자인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처음에는 주식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제 편은 현금만 갖고 있어도 버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은요, 10명 이렇게 투자한다면은 100분의 90 이상은 다 손실이에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투자 경험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식시장 지금 함부로 뛰어들지 마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투자 경험 없으면은 100% 손실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장 구조가. 내년에는 더 심하고, 주식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중간중간마다 조정장에는 테마가 발생하는 그 핵심을 잡고 시장을 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미크론하고 대선 정치 두 개를 이렇게 VS 해가지고 이제 첫 화면에 올렸는데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런 와중 중에서 지금 시장에 보면은 오미크론은 이런 테마하고 대선이란 테마가 같이 동시에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 변동폭을 보니까 대선이 더욱 크게 움직였어요. 오미크론보다도. 근데 두 번째로는 오미크론의 이제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자체도요. 초기에 일찍 빨리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아직 이제 그게 대한 경각심이 아주 높지 않을 때 저는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찍 투자하라는 거예요. 시장의 변동이 나타나기 전에. 그래야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테마가 형성됐을 때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입할 때부터 거의 확실한 종목들로 골라서 예. 근데 이런 조정장에서 시장이 호재가요. 오미크론 호재는 아니다만 이게 테마가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매집하다가 시장이 만약이라도 반응하지 않으면은 적시 또 교체하는 수단이 가장 좋은 방법이 선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충격도 덜 맞고 수익 나도 누구보다 더 일찍 수익 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선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몇 종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여러분께 몇 종목을 좀 이렇게 이제 공유해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본인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안 소장 생각하고 동감이 되고 본인도 그렇게 투자할 의향이 있으시면 본인의 이제 이제 선택해서 한번 투자를 잡아보도록 예, 한번 해보시길 참조 삼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성장합니다. 트래픽 엄청나게 이제 트래픽이 뭐냐면은 이제 통신량 예, 통신량 그 특정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몇 개 소수 기업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율이 아주 높아요. 지금 20 몇 프로예요. 내년 5G 개설해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업들 영업이율 최고 많이 올라가면 40%까지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회사마다 다 필요하거든요. 엄청나게 양에 이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주가는 계속 가격으로만 책정하려니까 안 되죠. 미래에 얼마까지 갈지. 그런 기업들은 예, 엄청나게 가야 되죠.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갖고 있으면 주식하기가 진짜 재밌어요. 큰 돈도 벌 수 있고. 너무 작은 데다가 초점을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주식 투자 성공하시려면 이게 좀 이렇게 느긋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하락을 예상하고 투자하면은 주식하기가 진짜 편하고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식은 저는 한 80% 이상은 심적인 그런 그 이제 리스크를 많이 잡고 저는 대응하는 편이에요. 예. 너무 과열하면은 아마 안 되겠죠. 예. 시스템 반도체 이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봅시다. 자, 우선적으로요. 먼저 정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윤석열 관련해서는요, 특별한 테마가 없고,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가, 테마들이 아주 많죠.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이면서도, 뭡니까? 이재명 관련 테마기도 하고 보면은, 제가 종목에 이게 계속 눈에 하나 띄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한국이라는 기업은요, 건설 기계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건설업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회사가 이재명 고향 안동 쪽에, 경북 쪽에 그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고, 예, 양쪽에 다 혜택 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옛날 추천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정표가 여기에 잠깐 계속 진입하잖아요. 여기에 관련 테마를 인증가지고.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조정 들어왔잖아요. 밑에서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7,000원군에서 지금, 예, 하시면 돼요. 아직 신용이 좀 있긴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장의 그 변동폭을 봤을 때는요, 지금 대선이 더 크게 움직였거든 말이죠. 오늘 보면은 동시에 테마 발생돼. 그 말이 즉시 뭔 말이냐면 앞으로 주가 가면은 가장 많이 가겠다는 그런 그래서 제가 빅스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자면 이런 데서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건설 장비인데 영업이익도 아주 좋아요. 예. 작년간에 570원, 올해 3분기가 750원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이. 순자산이 6,1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13%예요. 부채도 많이 있지 않고, 예. 유동성도 한 45밖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좀 뭡니까? 그 신용 조금 많다는 거 외에 다른 거는 다 너무나 테마고 실적이고 다 완벽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관련 이제 테마 하나, 예. 부동산하고 또 건설 기계 장비다 보니까, 예, 또 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죠. 아주 좋아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 참조하시고, 예, 하겠다면 이 7,000원 기준 아래에서, 예, 매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용은 좀 있긴 하더라도 이게 시장의 대선에 대한 테마 변동폭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커버하면서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유로 회원은 매집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그리고 그거 하나 또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뭐냐면은 이재명이 과거에 뭡니까, 이렇게 법원에 소송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재명 지킴이, 예,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상장 기업이 몇 개 참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은 또 보면 볼만하다는 거죠. 순수하게 이재명 테마로서는. 그 중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기업들. 너무나 좋죠. 예. SGNG.
동사는 이 물류 기업이에요. 여러분 올해 물류 대란해가지고 실적도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어, 물류가 한 60% 장사 부품 일부 그거 하고 있고, 어, SGNG 아주 좋아요. 기업 실적이 작년 780, 올해 3분기 480, 주당 순장 8,700원이요. 지금 2,300원 거래되고 있어요. 아주 싸죠. 이재명 테마기도 하고 물류 관련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 SGNG는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만 합니다. 지금 주가 위치가 아주 저점 깨고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개인들이 잘 원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그 투자자면은 저점 깨면 사람들이 잘 진입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이런 데서 매집을 하는 거죠. 항상 개인 투자에 반대로 생각, 반대로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식이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점 깨면 매도한다, 손절한다. 제일 어리석은 투자예요. 저점 깨면은 근데 무슨 기업인가 기업 자체 모멘텀을 판단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저점 깨면 사야 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뭔지 알죠? 그 이제 그 처한 상황하고 시장 분위기하고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서 그런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종목들로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지. 모든 종목 다 저점 깨서 그러면 그건 낭패보죠. 예. 기업의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대선 기간이니까 대선을 먼저 우점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 뭐가 있냐면 지금 오미크론하고 또 얘기하자면 이제 내일 이제 이제 발표할 겁니다. 이제 4단계 그 관련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지금 너무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를 또 이제 그 정부에서 강요한단 말이죠. 이제 집에서 이제 근무하도록. 그럼 어차피 이런 장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트워크 산업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실적으로도 그게 나타나고 있어 지금. 가장 대표적인 알스포터죠. 알스포터 같은 경우도 좋아요. 해볼만 합니다. 이게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40%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이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스포터가 주도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근데 알스포터는 원격으로 하는 그런 테마뿐이지 네트워크 통합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네트워크 통합 기업이면서도 재택근무 프로그램도 같이 돌리면서도 이렇게 가장 좀 이렇게 볼만한 기업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이 좀 거려져 있어요. 기업은 아주 좋은데 모멘텀 쪽으로 실적으로도 어디냐면 링네트. 그래서 동사 기업을 제가 좀 이렇게 나란히 이제 봤는데요. 요즘에 이 기업이 실적 좋은 이유가 공공 부분에 수주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예. 근데 거기 야네가 재간접으로 이렇게 그 공공 부분 수주를 하고 있는데 재간접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은 LG CNS예요. 요즘 LG CNS 비상장 그룹인데 아주 인기 많죠. 예. 제가 계속 우리나라 그 장밋빛을 좀 이렇게 평가하는 기업 그룹을 또 선택하자면 LG 그룹은 LG CNS가 있고 삼성은 삼성 SDS가 있습니다. 예. 다 미래 그림을 그리는 이런 소프트웨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하는 각종 산업의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그룹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세종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게 LG CNS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 기업은 같은 경우 또 LCCN에서 상장한다는 그 소문이 또 나오면은 또 한 분 그거 사람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트워크니까 그 뭡니까? 이재명의 디지털 경제의 공약이기도 하고 일석이조죠. 유일하게 단점은 신용이 좀 있어요. 6.4%예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게 모멘텀에 더욱 좀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기관들도 이게 계속 사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6,6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좀 7,000 아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1차 매수입을 하고 주식은 그거죠. 보합 상승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보합권에서 이미 들어가야 돼요. 시장이 이미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치고 갈 수도 있거든. 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매집을 했는데 치고 못 가서 하락했어. 그럼 하락을 예상했을 때도 이게 만약에 진짜 저점 깨고 막 이렇게 하락, 우리가 4천까지 하락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4천 이하부터는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계속 2차 매수 계속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기업이 장밋빛이 너무 밝아요. 나중에 실적으로도 치고 갈 겁니다. 이게 시세가 남바가 없어갖고 계속 매집하도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LG CNS의 그런 또 이제 협력사다 보니까요. 거기에 또 모멘텀을 하나 프리미엄을 추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선에 이제 점점 들어갈수록 그 이제 이재명의 디지털 경제 계속 강조, 1위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있고. 주도 종목 우리 유로 회원이 매집하고 있어서 뭐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그 더 다음 종목 보자면 링네트. 지금 오미크론도 준비해가면서 대선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종목 중 아주 좋죠.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K푸드 같은 경우는 뭐 푸드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K푸드가 아주 인기 많아요. 해외 수출 매년마다 2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제일 많이 팔려요. 해외에서. 예. 그 이제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렇게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제가 이 푸드는 한 두 종목 말씀드린 게 테마적으로 제일 주도하는 것은 CJ예요. 여러분 그 CJ 시푸드. 야죠. 이것도 저점 깼죠. 어떻게 매수해? 또 좋죠. 예. 주가가 저런 위치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진입 못 하더라고요. 저점 깨가지고. 예. 더 떨어질까봐. 근데 사실은 괜찮아요. 기업의 그런 모멘텀도 그렇고, 야네가 그거잖아요. 저도 자주 사 먹습니다. 그거 뭡니까? 비비고. 예. 비비고 만두 맛있죠. 저도 그 원래 이제 간편 그 비비고 만두가 맛있더라고요. 저는 자주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그 오미크론 아니더라도 이게 그 뭡니까 그 이제 1인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게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그 이제 추세를 계속 지니고 있어요. 기업 자체로 성장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내년 가면은 또 푸드 음식이 경기 방어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모멘텀도 지니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발생해가지고 테마 쪽으로 먼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 주도예요. 푸드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괜찮아요. 하셔도 됩니다. 내일 장 건너가서 뭐 이게 지금 3,600원이잖아요. 뭐 이게 뭐 이게 아무튼 이 아래에서 형성될 때 사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푸드 이렇게 하고 CJ 푸드가 1위고 2위는 이제 사조씨 푸드. 이제 그 수산물로 뭐 소세지 만들고 그런 거 하잖아요. 요즘 사조 그룹들이 좀 시끌시끌하죠. 예. 그 이제 뭐 주주 전환한다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예. 아무튼 사전에 그룹에 좀 그런 모멘텀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푸드 음식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 합니다. 지금 5,000원이면 너무 싸죠. 기업 자체의 그런 그 보더라도 작년에 455원 주당 순이익이 올해 3분기 390원이에요. 주당 순 자산이 13,000원이에요. 지금 5,000원 거래되고 있으니까. 예. 거기 또 모멘텀도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다 볼만합니다. 만약에 푸드에서 주도 종목 나오면 CJ하고 사조 둘 중에서 하나 나올 거예요. CJ가 될 가능성이 아주 더 높아요. 변동폭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네트워크 통합에는 링네트만 보시면 돼요. 다른 기업들은 보지 마세요. 예? 다른 기업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재명 그 대선 테마하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에 이제 연관된 이것을 이제 다 얘기해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장 건너가서 본인이 선택하세요. 그들 종목 중에서 투자하시려면 그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주가가 치고 이제 가면은 어느 정도 이게 워낙 지금 변동폭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갈 거예요.
절대 막 10% 20% 뭐 오래 막 손절하고 좀 이상한 투자 절대 좀 하지 마세요. 좀 이상한 전문가 옆에 좀 붙지 말고 하락하도 과감히 내가 더 사야 되겠다는 그런 모멘텀을 지니고 물량까지 다 체크가 되는 종목들을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일부 종목 그 매집하다가 이번에 오미크론 충격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3, 40%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통 전문가면 손절해도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싹싹싹 다 매집하려고 계속 제가 문자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락하도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더 살 수 있는 종목들로. 그러려면 모멘텀하고 기술적으로 다 확실한 종목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주식 시장에는 이런 투자를 갖춰줘야만이 주식에서 큰 돈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신념을 크게 갖고 가야 신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 세계 신념 없이는 주식으로 돈 벌 수 없어요. 편안하게 계속 큰 돈 벌겠다는 그거는 허사한 꿈이죠. 리스크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 시간을 맞교화하면서 이제 신념으로 이제 이렇게 투자해줘야 이 주가 계속 오르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수익률만 계속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한 50%만 보통 개인은 한 50%만 수익 나도 막 계속 수익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대선을 제일 먼저 중점으로 두시고요. 그 오미크론에 관련 테마이긴 하더라도 대선하고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보셔도 좋은 투자가 되실 겁니다. 그 스스로 가서 한번 보세요. AMD하고 자이링스 주가가 하나를 찌르요. 그 올해 이제 마무리 될 텐데 AMD가 자이링스 인수하면 그러면은 빅테크가 돼버리는 거죠. 아주 큰 이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커스 주가 얼마나 올라야 될까요? 무궁무진해요. 모멘텀이. 근데 지금 보합권에서 매집을 하고 시장이 확 안 좋아지고 시장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들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미래의 가치를 딱 그려져 있는 거는 떨어지면 너무나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집을 하시고 주가는 어차피 보합 상승 하락이잖아. 하락하면은 너무나 그 5,000원 이하에서는 그냥 계속 주워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 이제 5G가 이제 개통이 되고 들어가고 하면은 자, 그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라 말이죠. 앞으로 디지털화에서 이렇게 감안해서 하는 성장하고 그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 모두 다 엄청나게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AMD가 자이링스를 인수해버리면 그거는 뭐 메타버스는 메커스는 날아가야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이 하락하면서 발표해서 그뭐 반응이 좀 덜 할 수 있고. 근데 뭐냐, 미래 시장을 그려져 갔을 때는 기업 무궁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기업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냥 뭐 본인이 이 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이 기업에 몸담고 있는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기업에 계속 그 연구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고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장 잠재력이 아주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가격으로 설정해요. 지금 매집했는데 저점 6,000원 저점 깼어. 떨어졌어. 뭐 손절하면 그러면 제일 큰 바보죠. 그러면 안 되죠. 기업의 미래 장밋빛이 아주 한 기업인데 뭐 한일 네트워크 이런 것도 그냥 사셔도 돼요. 기업들이 너무 좋아요. 한일 같은 경우는 배당도 엄청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기업들이 아주 좋아요. 장밋빛도 받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내년에 어차피 금리를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연말 배당도 많이 받고 내년 금리 오르는데 특별히 수혜 받는다면 어딜 것 같아요? 그렇죠. 금융업이죠. 금융업 중에서도 그 은행들은 너무 구찌구찌하니까 좀 그렇고 상호저축은행들 좀 보시면 돼요. 예대 마진 비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말 배당하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배당도 받으면서도 내년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혜주가 은행하고 보험회사들이에요. 보험회사 사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뿡뿡뿡 막 급등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좀 연말 배당도 엄청 많이 줘요. 푸른저축은 지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연말 배당도 받고 내년까지 쭉 끌고 가세요. 금리가 오르면서 예대 마진이 더욱 늘어나요. 그리고 1차 은행에서 정부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대출 줄잖아요. 그러면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오히려 늘어나요. 왜? 사람들이 거기서 못하면은 제2금융권을 가야 되자니까. 이제 그러니까 금리 변동폭이 확대됐을 때는 영업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많이 줘요. 550원 줘요. 푸른에 해마다 줍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고 푸른 저쪽. 얘도 저점 깼죠. 저점 깼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11,000원에서 만원 사이, 11,000원 위에 상단 11,000원, 밑에는 하단까지 최대 좀 추가 하락한 대로 한 9,000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이에서 계속 사 모아 가시면 돼요. 연말 배당도 받고 내년까지 쭉 끌고 가세요. 금리 효과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면 시장이 점차 이게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이제 전환이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년 1분기가 본격적으로 금리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때 가서는 이제 주가가 이미 어느 수준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살려면 이미 늦은 거예요. 뭔 말인지 그냥 편하게 지금 매집을 하시갖고 연말 배당도 받고 내년 금리 인상의 상승에 따른 그런 그 프리미엄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해피한 거죠. 이런 것은 하시면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금융시장이랑 증권이랑은 원래 다 항상 양날의 칼이에요. 안 좋을 때는 가장 좋은 산업을 머리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눈에 보이는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에 9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내년 이런 경제 상황이 도달했을 텐데 뭐가 가장 돈 많이 벌겠는지 생각하면은 분야가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 관심 전혀 없잖아. 저점 깨가지고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푸른저축은행. 근데 우리 유로 회원들은 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고 크게 돈 될 만한 것들을 좀 하는 편이라 뭐 이런 거는 여러분께 그냥 안전하게 소소하게 계속 사 모아가도 너무 안전하면서도 시장의 그런 그 리스크를 다 해소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안전하게 좀 수익 좀 되는 구조를 가져간다면 만약에 그 뭐 9천 이하 더 하락하면 어쩌게요? 그럼 계속 갖고 가세요. 해마다 6% 배당 주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550원 줘요, 주당. 너무나 해피한 거죠. 9천 이하 떨어지면 난 더 살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은 금리 오르면 예대 마진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예대 마진 증가 그 변동폭이 5% 넘더라고요. 야는 안전자리에서 돈 버는 거예요. 밉지만은 우리는 또 금융으로 주식을 돈 벌어야 하니까 이게 확실한 종목들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보험사를 한다면은 이런 거 보험사도 금리 인상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다들 집에 많이 머무르 있잖아. 그래서 보험료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 올해 실적도 아주 좋아요. 그 내년에 또 금리에 따른 그런 것도 되고 흥국화재 같은 거 기업이 너무 좋죠. 그냥 흥국화재 이런 거. 보자. 보험도 사두시도 아주 좋아요. 그래 잠깐만 체크를 안 했네. 흥국화재 지금 사면 그냥 묶이네요. 그렇죠? 안에 배당은 없네. 잠깐만요. 잠깐 볼게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요. 뭐 수익을 많이 내겠다는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을 대비해 가지고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종목들을 계속 사 모아가는 그런 준비 자세를 갖고 있으면 돼요. 와, 올해 3분기, 와, 보험사도 이게 엄청 늘었군요. 흥국화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내년 가면 더 많이 가겠죠. 금리 오르기 시작하면. 예. 그러니까. 너무나 해피한 기업들이죠. 작년에 350원이고, 올해가 지금 보자. 대충 봐도 한 800원 넘네요. 3분기까지가. 주당 순이익이. 근데 지금 3,500원 거래되고 있어요. 주당 순자산이 11,000원이에요. 그냥 먹기죠. 그렇죠. 예. 근데 배당을 안 주네요. 내년 금리 인상을 좀 이렇게 여겨보면서 3,500원 3,500, 600원 기준에서 하라. 그러면 3,000원 이하까지 하라면 그거는 뭐 내년 금리 인상은 확실한 거니까 더 사셔도 예, 편안하게 그냥 끌고 계속 뭐 매집해 가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예, 오늘 자 여기까지만 예, 진행하도록 할게요. 내일쯤에 발표할 텐데요. 오전 일찍이 좀 진입하시기를 발표하기 전에 뉴스에. 어차피 뭐 거리두기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뭐 대선하고 좀 연결되어 있다면은 좀 네트워크 관련 분야에서 좀 이렇게 투자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렇게 하세요. 금액이 작을수록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움직일 때, 사람들이 아직 시선에서 소외되고 있을 때 하도록 하시고, 그래야 그런 뭐 테마가 발생할 때는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거는 개인들이 이렇게 투자하다, 개인 쪽으로 계속 투자하다 보면 수익을 많이 못 내요. 예, 통상 20, 30%, 50%까지 먹는 게 그게 제한이더라고요. 뭐 100%까지 가까이 가면 뭐 손 떨려가지고 뭐 예, 아무튼 그러지 마시고 예. 한번 잘 해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많이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본인 투자 금액하고 금액이 작으면 테마 쪽으로 많이 보도록 하시고, 금액이 크면은 내년 시장 바라보는 금리에 따른 이런 투자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한 4, 5천밖에 없는데 뭡니까 저쪽 그것도 돼요. 안전한 걸 지향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수익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년까지 서서히 끌고 가야 되다 보니까. 근데 만약 나는 좀 많아, 한 5억 있어. 그런 데다가 한 1억 짱 박아 넣으면 너무 해피한 거죠. 이래도 저래도 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 차인지 아시겠죠? 한 5천 정도밖에 없으면, 뭐, 금액이 작으면은 이런 그 시장의 테마 중점으로 하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예. 아무튼 수익 나면은, 뭐, 회원 가입하라고 얘기는 뭐 하겠어요. 근데, 저희 매직 대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는 9월, 10월부터. 그때보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오미크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면 더 좋은 거죠. 예. 더 싸게 매집할 수 있으니까. 가장 확실한 종목들로 포진했으니까, 안 소장을 같이 좀 큰 꿈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나쁘지만은 꼭 좋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대선의 그런 투자 경험에서 하는 것이니까 뭐 아무튼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하셔도 좋다고 저는 먼저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근데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잠깐만요. 이거만 한단 말씀드려.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유료회원 가입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거 초급 회원은 5천만 이내로 5천만 이내로 운영하는 회원들이고 5천 이상이면 이 고급 회원 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계속 여기에 분류 회원인데 이게 여기 가격으로 계속 가입하려 해서 여기는 단기 집중적으로 50% 이상 초과하지 않습니다. 뭐 때로는 한 번씩 제가 좀 챙기는 경우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거는 단기 집중으로 하시는 데고요. 5천만 원 이상이고 5천에서 3억 사이에는 여기 제 적혀져 있잖아요. 이거 기준을 해서 가입하도록 하세요. 예?
나는 1억인데 뭐 회비 전략하려고 이 초보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랬었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내일 잘 준비하도록 하시고요. 어떤 성과가 날 건지는 내일 하루 그리고 다음 주가 주말에도 변수가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하락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초기에 빨리 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테마들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쭉 가면은 단기에 좀 이렇게 수익 챙길 수 있는 구조를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투자하느냐는 여러분 선택에 맡겨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설명하는 데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안소장이랑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것을 좀 품으면서 좀 자산관 그 뭡니까 자기의 주식 재테크를 좀 중장기에서 자산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개별 종목 갖다가 뭐 어느 회원 뭐 이런 걸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면 그 중에서 어떤 종목 수익을 좀 덜 냈고 혹은 약간 손실이라도 그 나중에 또 어떤 건 또 수익도 많이 내고 그냥 자산을 보여야 되지 개별 종목으로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유도하시는 그거는 사기꾼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 자산 구조하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제가 딱 분배해 드릴 테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계속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